코스피 지수가 3년 9개월 만에 장중 3,100선을 돌파한 가운데 내년 상반기 3,6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NH투자증권은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달러 약세, 정책 기대, 수출 증가, 일본 사례 등을 상승 요인으로 제시하며 내년 상반기 코스피 3,600선까지 상승할 거라고 전망했다. 올 하반기에는 트럼프 관세 유예 종료, 9월 말 미국 예산안 협상 등 불확실성이 있지만 당이 조정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삼성전자 주가와 첨단 기술 경쟁력 강화가 지수 상승의 핵심 조건으로 지적됐다. 원달러 환율이 예상과 달리 원화 약세로 돌아서거나 미국 신용등급이 하향되면 차익 실현 신호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예정된 상법 개정, 벤처 가상자산 육성, 추가 경전 계산, 세제 개편 등 정책 추진이 지수 상승의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소액생계비 대출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24일 서민금융진흥원이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체 연체율은 35.2%, 20대 이하 청년층은 41.4%에 달했다. 특히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의 연체율은 35.8%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출 공급은 오히려 늘고 있다. 올해 1에서 4월에만 총 5만 7천여 건이 실행됐고 이 중 약 42%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반복 이용자도 같은 기간 4,700명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해당 제도가 사실상 생계 유지를 위한 반복 대출 구조로 고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SK하이닉스가 24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200조 원을 돌파하였다. 주가는 장중 한때 28만 2천 원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였고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대비 약 70조 원 증가한 204조 5,687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상승은 AI 수요 증가에 따른 HBM 시장 선도 효과와 이스라엘 이란 간 휴전 소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 3위를 공급 중이며 전량 완판된 데 이어 HBM4 샘플도 고객사에 전달한 상태이다. 한편 증권가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3.9% 증가한 약 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의 면제를 요청하였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정치적 정당성이 회복된 만큼 본격적인 협상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상호 호혜적인 합의 도출을 제안했다. 이번 협상은 관세를 넘어 제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논의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에 대한 국내 업계의 우려도 전달되었다. 산업부는 24일부터 열리는 제3차 한미 기술협의에서 관련 쟁점에 대한 구체적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현대차가 오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용 전기차를 생산하는 울산 1공장 12라인의 가동을 중단하고 휴업한다. 올해 들어 네 번째 휴업으로 지난 2월, 4월, 5월에도 전기차 생산을 중단했다. 휴업이 반복되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부진해 작업 물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내수 진작을 위한 할인,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무이자 금융 프로모션 등을 지속하고 있으나 실적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다. 노조는 잦은 휴업에 불만을 제기하며 물량 확보와 신차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기본 연봉 최대 32만 달러를 제시하며 부장팀장급 경력직 채용에 나섰다. 미국 현지에서 파운드리 고객사 확보를 위한 영업 기반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법인은 파운드리 영업사업개발 디렉터 매니저, 고객 품질 신뢰성 시니어 매니저 등 3개 직무를 모집 중이다. 성과급 포함 시 총보수는 40만 달러를 넘길 수 있다. 국내보다 2배 높은 연봉을 제시한 이유는 적자가 누적된 파운드리 부문의 미국 내 고객 유치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텍사스에 생산기지를 건설 중이며 TSMC 인텔 출신 마거릿 한 부사장을 영입해 영업을 총괄하고 있다. AI 수요 증가로 에이시크 채택이 늘고 있어 하반기 양산 예정인 이나노 공정이 수요를 확보하면 고객사 확대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2달 연속 큰 폭으로 오르면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6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8.7로 전월 대비 6.9포인트 상승하며 2021년 6월 이후 가장 높았다. CCSI를 구성하는 모든 항목이 올랐으며 특히 경기 관련 지수가 눈에 띄게 상승했다. 현재 경기 판단은 63에서 74로 11포인트 뛰었고 향후 경기 전망은 91에서 107로 16포인트 급등했다.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120을 기록해 2021년 10월 최고치에 근접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급등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만에 0.36%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4%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하락과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계획을 12월 말까지 완료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밝혔다. 해수부가 이전 절차를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실용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건물 대신 기존 건물 임대안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이전 시기를 앞당기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전날 신임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부산 3선 현역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되면서 이전 작업의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제프 베이조스가 창업한 아마존이 23일 두 번째 인터넷 위성을 발사하며 스페이스X 추격에 나섰다.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프로젝트 카이퍼용 위성 27기가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의 아틀라스 B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지난 4월 27기의 위성들이 프로젝트 카이퍼 발표 6년 만에 처음 발사된 이후 두 번째로 아마존의 저궤도 위성수는 총 54기로 늘어났다. 전체 목표는 3,236기이며 내년 7월까지 절반인 1,618기를 쏘아 올릴 계획이다. ULA 측은 지구 저궤도 위성 통신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발사는 당초 13일 예정이었으나 날씨로 두 차례 연기됐다. 카이퍼 위성은 지구에서 약 1930km 저궤도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마존은 현재 7,000기 이상을 운영 중인 스페이스X에 비해 초기 단계지만 속도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올해 연말까지 최대 약 1조 1,789억 원 규모의 자사 주식을 매각할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황 CEO는 20일과 23일 이틀간 엔비디아 주식 10만 주를 총 1,440만 달러에 매각했다. 이는 지난 3월 SEC에 제출한 10b5-1 계획에 따른 첫 매도다. 10b5-1은 내부 정보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들이 사전에 매도 수량과 기간을 정해 공개하는 제도다. 황 CEO는 연말까지 총 600만 주를 매각할 수 있으며 엔비디아는 곧 추가로 5만 주를 더 팔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황 CEO는 약 171조 원 규모의 자산을 가진 세계 12위 부자로 재산 대부분이 엔비디아 주식이다. 지금까지 누적 매각 규모는 19억 달러를 넘는다. 중국이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산하 증권시보는 23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순응해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 자산의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줄인 가상자산으로 현재 미국이 지니어스법 제정을 통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달러 결제망이 디지털 영역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증권시보는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포기하는 것은 통화 세계화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언론 주장이 아니라 중국 당국의 정책 방향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본토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홍콩을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실험을 병행 중이다.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본토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정부의 원전 르네상스 선언 이후 뉴욕주가 약 15년 만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나섰다. 뉴욕주와 WSJ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최근 북부 지역에 최소 1기가와트 규모의 원전을 짓도록 공영전력청에 지시했으며 기존 원전 부지 내 신규 원자로 건설도 검토 중이다. 뉴욕의 결정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탄소 감축 필요성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규제 완화 행정명령에 따른 연방정부 지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 계획도 밝혔다. 현재 미국 원전은 전체 전력의 약 19%를 생산하며 신규 상업용 원자로는 1991년 이후 5기만 가동됐다. 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형 원전의 수출 기회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사전에 조율된 듯한 모습으로 마무리되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동반강세로 마감했다. 이란이 카타르 주둔 미군 기지를 겨냥해 미사일 14발을 발사했지만 미국에 사전 통보했고 양국이 확전은 자제하는 흐름을 보이자 위험 선호 심리가 증시를 밀어 올렸다. 23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장마감 무렵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89%, S&P 500 지수는 0.96%, 나스닥 지수는 0.94% 상승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미국인 피해는 없었고 피해도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기쁘게 보고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쏟아냈으니 바라건대 더는 증오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는 불안도 해소되면서 국제유가는 이날 7% 넘게 급락했다. 이란이 미국의 핵시설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카타르와 이라크의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지만 이번 공격은 시장에 충격을 주기보다 오히려 안도감을 안겼다. 이란은 공격 전 미국과 카타르 측에 계획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경고를 받아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란 역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때리되 선은 넘지 않는 통제된 충돌이란 평가가 나왔다. 일각에선 약속된 대련이라는 해석까지 제기됐다. 급등했던 국제유가도 빠르게 안정세로 돌아섰다. 브렌트유는 한때 81달러를 돌파했지만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이란의 보복은 있었지만 확전은 없었다. 이번 사태는 위기보다 통제된 충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종료를 선언하며 휴전 합의를 발표했으나 양측의 미사일 공방은 계속돼 사상자가 발생했다. 24일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은 휴전 발표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향해 6차례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남부에서 최소 4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로이터는 이란 국영방송을 인용해 휴전 직전까지 4차례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응해 이란 서부 미사일 발사대를 공습했고 이란 길란주 등지에서 9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휴전 조건을 위반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향후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스라엘 정부는 24일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뤄진 휴전 합의를 어기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강력히 반발하였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란이 휴전 발효 시점을 전후해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모두 욕격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의 카츠 국방장관은 이란의 정권 중심부를 겨냥한 강력한 대응을 지시하였다. 이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이란과의 휴전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직후에 나온 조치로 중동 지역 긴장이 재차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스라엘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명백한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고 추가 군사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